네, 요즘 군산에는 공장 부지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퍼 코리아 공장이 있었던 복합 신도시 디오션 시티인데요. 전주에선 송청동 일대 에코시티와 같은 곳입니다. 사유지인 이곳을 군산시가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신에 개발 이익의 절반가량을 시에 내도록 하는 조건이기도 했는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이곳이 처음 분양을 할 때는 학교가 여러 곳이 생길 것처럼 홍보를 했지만, 막상 입주를 하고 나서는 관련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학교 부지가 용도 폐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네요. 저희가 방송 전에 주민 한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디오션시티 주민대표 공동협의회 진성열 회장과의 통화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어디시죠? 예, 저는 군산시 조촌동 디오션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고요. 네. 현재 디오션시티 공동협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진성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인근에 지금 아파트가 꽤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전체 세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안에 공동주택 총 6개 블록 6,400세대로 되어 있고, 네. 인구 유입은 약 16,000여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3개 블록 2,700여 세대가 이미 입주해 있고, 내년 11월이면 973세대, 그리고 뭐 5번째, 6번째 블록이 25년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네. 된다면 기존의 디오션시티 주변 단지들을 포함해서 거주 인구는 약 한 3만 명에 이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역세권 택지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 규모면 뭐 학교 하나 있을 법한데 학교가 없어서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요? 어떻게 된 얘기죠? 근데 이미 인근 초등학교로 갑자기 불어난 학생들 때문에 아이들이 세 파트, 네 파트로 나누어 급식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학급당 적정 인원을 초과한 지 오래된 상황이 되다 보니 기존의 학부모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내년 11월에 973세대가 더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게 수용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는 뭐 더욱더 심각한데요. 네. 이쪽에 유일하게 중학교가 한 곳이 있는데 네. 동부권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80명은 뭐 집 앞 중학교를 두고 5km에서 6km 이상, 뭐 즉 등교 시간만 40분 이상을 소요되는 곳으로 3년을 통학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것은 21년 내년 기준인데 네. 추후 이제 4, 5, 6블록이 모두 입주하게 되면 최소 중학생 200명 이상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네. 지금도 뭐 이미 집 앞 중학교에 배정되지 못할 상황을 우려해서 약 7.6km 정도 떨어진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중학교를 일시망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입주민들은 이렇게 된 이유가 시행사가 처음에 홍보했던 학교 설립 계획과 달리 설립 지원과 학교용지 폐지 등에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해당 단지 내에 학교 부지가 있었어요? 최초에 이제 도시개발 계획에는 학교 부지가 있었죠. 초등학교 2개, 유치원 2개, 유치원 뭐 중학교 하나 이렇게요. 초등학교 2개, 유치원 2개, 중학교 하나. 네. 근데 실제 입주를 해보니까 그 부지가 없어졌어요? 이제 입주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3블럭, 4블럭까지 입주가 이제 4블럭까지 분양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하겠다라고 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내용조차도 뭐 정확하게 이제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변경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초 초등학교 2개, 유치원 2개, 중학교 한 곳에서 변경된 네.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시행사 페이퍼 코리아는 공동주택 6개 블록 총 6,400세대하고 학교용지 5곳, 문화시설용지, 공공청사부지, 근생부지 등을 포함한 이제 도시개발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 네. 이제 군산시도 이제 활약을 보태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이 이른바 뭐 초품화, 중품화라고 하죠. 이곳을 조성되기 전후를 인구 통계로 봤을 때 뭐 시간 관계상 뭐 수치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3, 40대 젊은 부모와 그 자녀가 2배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네. 이건 현재 입주되어 있는 3개 블록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입주와 동시에 생겨야 할 학교가 생기지 않으니 답답함을 느끼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본 결과 네. 학교용지 5곳 중 초등학교 하나, 유치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쇄를 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학교용지가 5곳이었는데 지금 학교용지가 네. 2군데만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그 이 초등학교 하나하고 유치원 하나는 지어졌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요. 지어지지 이거 않은 지금 현재 상태고. 그쪽, 네. 네. 아니 지금 지금 전체 네, 네. 6,400세대 중에서 2,700세대 정도가 이미 입주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는 문을 연 상태가 아니고 인근 네. 학교로 지금 분산돼서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 학교 자체도 포화 상태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앞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양 당시에 이제 학교 용지 5곳이 있다 이렇게 안내가 됐었는데 중간에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됐고 그 네. 변경된 계획 자체를 주민들에게 공지하거나 고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거를 뭐 알게 된 것도 어 저희들이 이제 학교 설립에 진척이 없어가지고 네. 입주민들 스스로 이제 군산시 도교육청 뭐 군산교육지원청들을 방문해서 미팅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고요. 네. 또한 뭐 어떠한 고지 내지 뭐 주민공청회나 간담회도 없었고 음. 시행사 직원이 포함된 그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추진위원회 의견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네. 또한 시행사가 폐지된 학교 용지 그 자리에 아파트를 새로운 계획을 뭐 이렇게 알게 돼서 저희가 먼저 알게 돼서 현수막도 걸고 각 네. 단지 내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탄원서도 이제 뭐 제출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폐지된 학교 부지에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요? 아니 그 원래 학교가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했는데 네. 그 상황을 이제 주민들이 알고 나서 알게 돼가지고 이걸 이제 군산시와 이제 뭐 도교육청이나 이제 시행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냐라고 네. 항의를 해서 이게 다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된 거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들어서기로 했어요? 그 부지에는? 그 부지에는요 네. 지금 현재 뭐 거기는 단독주택 부지로 초등학교 2부지, 유치원 2부지는 단독주택 부지로 이제 설정이 돼 있고, 네. 네, 중학교 부지는 저희 입주민들이 알아가지고 그 부분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부지로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특별 계획 구역이요? 네. 네. 뭐 이건 그렇게 어떤 해서 이제 용도예요? 이 용도는 지금 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임의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부지 네. 설정을 임의로 해놓은 것이고, 단독주택 부지는 기존 뭐 초등학교 2부지하고 유치원 2부지를 설정을 해서 초등학교 2부지, 유치원 2부지를 단독주택 용지로 설정을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네. 근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교육부가 금강유치원 연안초 설립 조건의 부대 조건으로 나머지 용지대의 폐지 및 용도 변경 요구한 이런 행위는 월권인 거죠. 네. 그 말은 이제 뭐 용도 변경에 대해 지자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뭐 시행사의 입장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한 중학교 부지가 내년 말까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뭐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네. 학교 용지 뭐 특히 중학교 설립은 뭐 1, 2년 안에 뚝딱 해결되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뭐 네. FCT나 타 시도 예를 봐도 최소 5, 6년이 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역구 국회의원님, 뭐 시장님, 시도님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두 팔 걷고 매달려야 할 만큼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근데 이것을 1년 안에 해결해라? 절차상으로 놓고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당초에 분양 당시 약속했던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입주민들의 교육권 대신 시행사의 이익만 앞세우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군산시와 교육청에 이와 관련해서 좀 항의를 하셨잖아요. 네. 네,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한 부분인데요. 네. 군산시는 사유지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분명 인허가 또 이제 군산시에서 내주었고 순수익금도 51%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네.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이 일을 해결하고자 지역구 국회의원님, 시장님, 시의장님, 시도 의원님 등을 만날 수 있는 분들 모두 다 만나봤는데 우선 그냥 다들 조금만 기다리다 뭐 우선 지켜보자는 말뿐이었고요. 네. 심지어 뭐 어떤 의원님은 멀쩡히 있는 공공청사부지나 문화시설 용지도 사라질 거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집값 올랐으니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뭐 도교육청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육부가 5곳 용지 중 뭐 3곳을 폐지해라라고 할 수 없는데 네. 만약 그랬다면 교육부의 월권이고 교육부 중투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그 학교 용지 폐지 조건을 달고 안을 올렸다면 네.
이건 또 도교육청이 처음부터 학력 인구 예측을 잘못한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거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자, 군산시가 용도 변경을 해줬고, 그리고 그 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1%가 군산시로 지금 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도 그렇죠. 사유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보고 있다. 교육청도 네. 뚜렷한 대책이 없다 이런 상황이고. 그럼 어떻게 보면 시행사만 좋은 일이겠네요. 시행사만 좋은 일이 아니라 시청 입장에서도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최초 이 사업의 순수익금의 49%는 시행사인 페이퍼코리아가 가져가고 51%는 시청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는 거죠. 네. 학교용지일 때와 아파트나 뭐 근생용지로 변경되었을 때 평당가는 큰 차이가 나게 되니까 이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음, 49대 51%에 대한 수익 배분 구조는 군산시가 시행사와 과도한 이익 실현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다 디오션시티 입주민들이 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면담한 국회의원님이나 군산시장님을 비롯한 뭐 군산시 행정부처 및 시의회에서도 이곳 입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복지정책 계획도 없고, 또한 그냥 여기에 대한 순수익, 시와 시행사에 대한 순수익이 이제 살림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네. 기가 막힌 건 지금까지도 군산시에서는 가로등 하나, 신호등 하나, 뭐 여기에 예산 단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주머니를 털어서 시와 시행사는 배불리고, 또 이달에 분양한 5블록의 분양가는 뭐 지난 4블록보다 뭐 평당 100만 원 이상이나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행사와 시청의 이익 실현 극대화 말고 뭐가 더 있을까요? 네. 그리고 현대 대다수 입주민들이 사기 분양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도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투위 심의를 2차례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용지 폐지라는 새로운 조건을 걸고 이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청과 시행사에 금강유치원 연안초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부지 폐지를 2번이나 요청하는데, 시청과 시행사는 이 부분을 묵살하고 그대로 학교용지 5곳을 포함해서 홍보했고, 결국 지금 현 상황을 볼 때에는 네. 시청과 시행사는 더 큰 이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 주민들만 네. 속이 터지는 상황일 텐데 앞으로 주민분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뭐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뭐 학교가 5곳 모두 생기는 줄 알고 계시고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뭐 사기 분양 아니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주민들이 이제 뭐 최초 지구 단위 계획처럼 원안대로 가기를 바라고 있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이제 설립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네. 협의회와 이제 각 단지 대표님들과 이제 힘을 합쳐서 교육부하고 도교육청, 시청 등을 항의 방문할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뭐 저희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피해를 널리 알리려고 막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제 우리 말을 좀 들어주지도 않고 있어서 너무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오시안시티 주민대표 공동협의회 진성열 회장이었어요. 이 특정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게, 이게 택지 개발 전과 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주민들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해당 부지가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산시까지도 이 개발 이익의 절반가량을 환수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와 같은 공공부지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일대가 지역구인 군산시의회 조경수 시의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디오션시티 입주민의 입장 좀 들어봤는데, 네, 이게 지금 조성된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조성된 시기가 2015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착수해서 2025년도까지 전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네, 분양가도 상당히 높았다고 들었어요? 네, 분양가도 최초에는 개발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분양가가 400만 원 정도부터 시작됐는데, 네. 주변에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태가 되었죠. 네, 지금 뭐 1,000만 원을 호가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 여기가 주택용지가 아니라 이제 공업용지, 공장용지였다고요. 네네, 공장용지였고, 네. 그것을 군산시에서 이것을 공장 이전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을 해준 사안이죠.
그러니까 페이퍼 코리아 공장이 있던 자리. 예. 네. 근데 이 그 공장 용지를 주택 용지로 바꾸면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건설사가 페이퍼 코리아예요? 건설사는 페이퍼코리아가 아니고 네. 그 별도의 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페이퍼 코리아가 어쨌든 그 네. 별도 법인에서 중심적인 네. 역할을 수행합니까? 네, 그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네. 주택 건설업을 별도로 시행 법인을 만들어서 그 시행 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뭐 시세 네. 차익 뭐 이런 것들도 상당하겠어요. 뭐 사실 뭐 그전부터 이제 계속 특혜다, 시세 차익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이게 그동안에 그 도심 중심 지역에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쪽 지역에 공장 이전을 위한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페이퍼코리아 용지를 용도 변경을 해주고 공장 이전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네. 어쨌든 뭐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전주의 예, 대한방지 부지나 또 에코시티 개발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주민분들의 말씀은 그거예요. 택지 개발 당시에 분양 당시에 했던 약속하고 실제 입주를 하고 나서 이게 현실을 보니까 너무 많이 다르더라. 대표적으로 지금 학교 용지 이야기를 좀 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네네. 상황입니까? 2014년도 최초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는 그쪽에서 이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하나, 유치원 하나, 중등학교 하나 이렇게 했는데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서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것이 이제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인구가 안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이것을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요청했냐면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변경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변경 요청을 교육부가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요청을 한 거죠. 아니, 보통 그런 경우에 교육청에서 먼저 예, 그렇죠. 이제 교육청에서 예, 네. 그러니까 교육청이 요청을 했고 교육부가 그 요청을 예, 승인해서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네. 자, 그런데 입주민들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로는 이 수요를 못 맞춘다,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인과 동시에 그렇게 계획이 바뀌면 입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열람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또 협의도 했고 최종적으로 도시건축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변경되는 사안인데 사실 이게 요청이 들어왔으면은 고시 공고를 통해서 이게 공고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고시 공고는 다 했다. 네. 근데 대부분 입주민들은 모르셨다는 거예요. 예. 사실 입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솔직히. 그래서 그러면은 고시 공고 절차나 이런 과정에 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제 이것을 페이퍼 코리아 측에서 이 사업 계획을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했던 수단이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2개, 유치원 2개, 중학교 1개가 온다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변경됐다라고 하면은 그쪽 페이퍼 코리아 측이나 페이퍼 코리아 측에서 이것을 빨리 알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양 과정에서 예, 그냥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것을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예, 안 됐다. 예, 네. 자, 용도 변경 조건으로 개발 이익의 51%를 군산시에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근데 이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요? 지금 현재 뭐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은 향후 공장 이전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되거든요. 공장 이전에 기계가 1개만 가 있고 나머지 또 1대가 더 가야 할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또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는 아직까지는 가늠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정산 처리 과정에서 그 부분은 좀 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개발 이익 중에서 공장 이전 비용을 제외하는 거예요? 제하고, 예, 그렇죠. 공장 이전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이전 비용이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이 수익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장 이전 비용이라는 게 단순히 이사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이전 부지 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전 부지 비용과 또 기계를 또 운반하고 이렇게 네. 다시 세팅하고 그러려면은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군산시로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환수가 이루어질지 이건 뭐 전혀 알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네. 된다고 보세요? 뭐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수익금 환수라든지 학교용지 부부지라든지 향후 학교용지를 뭐 공공용지로 전환하는 그런 등을 좀 더 세심 있게 살펴봐서 이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고요. 자, 연결된 김에 이 질문도 네. 좀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군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사무국장 인사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그걸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밝히신 걸로 아는데, 네네. 근데 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이게 부결이 됐다고요? 네네. 부결 뭐,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 자문이나 변호사의 자문 결과에 의하면 뭐 조건을 갖추었고 뭐 인사권은 재량권이다라는 자문 결과를 갖고 했던 이유가 있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감사 요청하면 마치 시가 큰 잘못을 할 것이다라는 의원님들의 이제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는 별일도 아닌데 이것까지 뭐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조경수 의원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죠. 뭐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 같으면은 진작에 서류 적격 심사 때 이미 받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받지 않고 일이 불거지니까 이제 와서 자문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것은 뭐 시험이 끝났는데 나 시험 잘못 봤으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머지 그 두 가지 이유는 사실 대답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경수 의원 뭐 개인 차원으로라도 감사원 감사 청구하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뭐 사실 그 감사원 청구 의회 통과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네.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가 뭐 똘똘 뭉친 상태에서 울린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이 집행부가 별 문제 없다고 해명을 했으니까 문제가 네. 없다. 이게 지금 네. 의회에서 부결시킨 이유라는데 납득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네. 의회 기능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군산시의회 조경수 의원이었어요.